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권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픽처 스타일까지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남들과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그건 상황에 따른 화이트 밸런스의 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같이 햇볕이 쨍쨍한 날은 태양광으로 찍으면 무난하게 찍힙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늘에서 들어갔을 때는 또 그늘로 맞추고요. 그리고 노란빛이 많은 카페나 그런 데를 갔을 때는 뭐 텅스텐이나 그런 걸로 맞춰야 되고요. 각각의 기본적인 설정값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설정값이라는 건 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들어갔는데 노란빛이 많은데 그 중에 하얗게 LED로 조명을 쏴준다. 그러면 이게 노란빛이 많은지 하얀빛이 많은지 우리가 뭐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 봤을 때 보통 평균 색온도가 얼마나 나온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사진을 찍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테스트 샷을 찍어 봐야 되고요. 그 테스트 샷을 찍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화이트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토로 놓는 건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 분위기, 특히나 태양광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있는 날은 빛이 들었다가 구름이 들었다가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요. 차라리 실내는 하나의 분위기로 하나의 색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암기를 가지고 내가 기억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내 감각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적당한 암기를 가지고 내 감각을 키우기 위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화이트 밸런스에서 색온도를 켈빈 값이라고 합니다. 노란 조명이 많다. 색온도를 4200을 기준으로 전후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분위기. 쉽게 하면 노란 데서 인물을 찍으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노랗지가 않습니다. 검으면 검고 하얗면 하얗고 그렇지 노란 얼굴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부톤을 맞추기 위해서는 색온도의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게 4200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빛의 색은 520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직아워 같은 경우에도 필터를 이용해서 찍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경우 매직아워도 4200 전후로 했을 때 약간의 파란빛이 더 돌기 때문에 매직아워가 확실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을을 찍었을 때 파란 노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색온도를 아예 낮추고 3000m로 낮추면 파란 노을이 나옵니다. 파란 하늘도 나오고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내 눈에 보는 거하고 비슷한 노을을 갖고 싶다 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그늘 정도 맞춰 놓으시면 되고, 와 이렇게 붉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노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색온도를 만으로 맞춰 찍으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색온도가 100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셔서 작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담는데 전 시간에 배웠던 픽처 스타일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노출값 차이가 심한 곳에서는 처마 안쪽과 처마 바깥쪽의 노출값이 차이가 심하죠. 강도와 콘트라스트를 최저로 해줍니다. 그렇게만 돼도 안보와 명보의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놓고 찍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으로 놓고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충분히 깔끔하고 준수한 사진이 나옵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하다 할 때는 태양광이면 약간 노란빛이 돌고요. 그늘이면 노란빛이 더 돕니다. 그러면 하늘빛이 날아가겠죠. 구름일 때도 텅스텐은 하늘은 사는데 단청이 색깔이 파래집니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색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온도를 눈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밝기가 제일 좋을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너무 파래도 안 되고요. 적당한 온도. 자, 한 장을 찍게 되면 처음에 자동으로 찍었을 때보다 약간은 틀린 사진이 나옵니다. 장소를 옮겨서 나무와 하늘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하늘입니다. 나무와 하늘이고요. 우리가 보통 오토로 놓고 하늘을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 준수한 사진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 색깔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도 화이트 밸런스를 색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찍으면 미세먼지가 있지만 파란 하늘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파란기가 너무 많아서 이상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늘로 해서 찍으면 나무는 좀 더 노랗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로 보입니다. 자동의 오토 밸런스는 적당한 걸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분위기 우선보다는 내가 맞춰준 색온도, 지금 색온도가 4200일 때 그렇겠지만 색온도가 더 파래지면 3000대로 가면 2500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파란 걸 떠나서 황정한 겨울 분위기가 나고요. 파란 하늘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색온도를 까지 올려온다고 쳤을 때 어떤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픽처 스타일을
대비가 강한 라디오로 바꾸고 최대치로 올렸다 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해놓은 픽처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람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을을 찍으러 왔습니다. 적정 밝기로 노출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노을이 이 정도 나옵니다. 자, 픽처 스타일을 이용해서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강도, 대비 다 올려버리면 자 보시다시피 배경이 너무 날아갑니다. 픽처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찍을 때도 노을을 좀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 강도 최저로 낮추고요. 대비도 최저로 낮추면 밝기도 더 밝아지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켈빈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화이트 밸런스 분위기 우선을 찍으면 이도저도 아닌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노을은 보통 태양광으로 찍어도 그냥 그런 밋밋한 사진이 나오고요. 그늘로 하면 약간 노을빛이 됩니다. 그리고 색온도를 자 7100도 지금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맞춰 놨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색온도를 자 올려보겠습니다. 만까지 올려보면 이렇게 멋진 노을이 나옵니다.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 하면 픽처 스타일에서 배웠듯이 2번으로 가고 해서 찍으면 앞에 있는 차들도 다 보이고 좀 더 디테일이 산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빛도 파란 부분은 파랗게 나오고 해서 현실적인 사진이 되니까, 사진을 찍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켈빈 값입니다. 상황에 맞는 색온도를 조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노을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피해 다니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부니까요. 다시 저는 매직아워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아워입니다. 매직아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놓고 담으면 하늘이 파랗게 안 삽니다. 색온도를 만약에 그늘로 놓는다 하면 하늘은 칙칙해집니다. 텅스텐으로 놓으면 하늘은 상당히 파랗게 나옵니다. 하지만 약간의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저는 4200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색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를 잡아놓고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30분의 1초인데 4초 정도의 장노출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좀 밝으니까 조리개도 살짝 조이고요. 장노출은 터치로 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아이스를 껐다 안 껐다 그런 것보다는 담아보면 하늘에 구름까지 다 살아있고요. 파란 하늘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매직아워는 색온도 설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항상 켈빈 값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장노출을 최대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오늘 늦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담아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확실한 빛깔나짐과 깔끔한 매직아워가 같이 이루어져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늘은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운 상태고요. 자, 이렇게 구름까지 다 보이는 하늘 담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직아워는 색온도 조절로 표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노란빛이 아주 강한 그런 카페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일반 태양광으로 해서 찍으면 자, 이렇게 노란빛이 강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찍어도 뭔가 파란빛이 도는데 실제보다 너무 죽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4200 정도로 찍으면 그렇게 노랗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늘로 찍는다 거의 그렇게 되면 노랗다 못해 붉게 나옵니다. 색온도의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200으로 찍었을 때 분위기, 자동으로 찍었을 때 색온도의 간의 차이, 그 차이가 사진의 질을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 마지막 정점이다, 사진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분위기 우선, 자동 충분히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에는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디 내에 들어있는 태양광, 그늘, 텅스텐 그런 것들 역시나 디테일한 표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빛의 색깔, 햇볕이냐 파란 아니면 노란빛이냐,
하얀 빛이냐에 따라서 적정 색온도가 다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노을을 찍느냐 아니면 매직아워를 찍느냐,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서 또 적정 색온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카메라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온도는 10,000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정 툴로 들어간다면 2만, 25,000까지 표현이 넓어집니다. 좀 더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본 사진을 잘 찍는다면 그만큼 보정을 할 때 이 정도만 건드려도 보정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안 건드려도 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어느 정도의 해방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본을 잘 찍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뭐 어떻습니까? 1편에 말씀드렸듯이 안 돼, 내가 보정해 줄게 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카메라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세팅법, 조작법 3요소의 이해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보정까지 배운다는 건 정말 어렵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올인해서 모든 걸 다 투자를 해도 사람에 따라서 빨리 배우시는 분도 있고 늦게 배우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취미 생활을 좀 더 즐기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무엇이 좋고 옳고 그르고 나쁨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 나름대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